예, 저는 대구 청구 중학교 과학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노광우입니다. 이번에 여기 크롬북 기기 관리에 관련된 연수를 맡았습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먼저 해봤다는 1년 전에 한번 해봤다는 그런 이유로 몇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아직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더 연구해서 또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작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월 정신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줌을 배우고 사용하지 않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과제 받고 이런 것들이 작년 한 해를 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6월 달에는 저희 대우 교육청에서 이런 크롬북에 대한 아니,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문을 내렸습니다. 선도학교 하실 학교들 지원하라고 지원하면은 크롬북이나 갤럭시 탭이나 또는 탭이나 여러 가지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공문 받고 저희 관리자 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신청하자 이렇게 해서 덜썩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기를 관리한다는 것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2020년 한 해 우리 일선 학교에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크롬북을 지원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크롬북을 신청이 됐고 다행히 대구교육청에서는 선도 학교들을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그래서 각 학교에 기기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한테는 좀 많이 편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굳이 그 이 구매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 안 해서 너무 한편은 편했었고요. 그러면서 반면에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아직 안 해본 거에 대해서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낯섦 때문에 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롬북을 사용하고 계신 학교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2021년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지원해서 올해 이제 크롬북이나 탭을 받으면서 운영해야 될 학교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크롬북을 받아보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처음 크롬북을 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좀 경험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중간이라도 질문거리나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롬북을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일괄 구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체 구매에 대한 과정들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컴퓨터나 기기들을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그 물품 선정위원회에 관계된 것들은 간단하게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롬북을 선정하고 그리고 구매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보면요. 첫 번째 태블릿 기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뭔가 크롬북이냐 태블릿이냐 아이패드냐 그거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크롬북이 제일 맞다고 선정했기 때문에 크롬북 선택했고요. 만약에 크롬북 선택했던 학교라면 이제 교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이제 예산 교신이 내려올 겁니다. 8천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선입된 예산에 그것들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했던 그 물품에 대한 학교 물품 용역 통합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에 대한 내용들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매 완료해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 대장을 등록하면 일단은 크롬북 구매의 절차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품위에 해당 부서에서 품위하시고 다수 공급 계약 대상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고 제안서 평가 기준 마련, 제안서 평가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뭐 일단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예상 금액 내에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구매 요청 기한을 하게 되는 게 교육청 일괄 구매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안 요청에 대해서 뭐 종합 쇼핑몰에서 5개 이상의 선정 물품 바구니 담고 제안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교육청에서는 선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절차를 받아서 저희 학교에 이기들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 학교를 일단 예를 들면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 대구교육청에서는 신청하는 학교에 선도학교 신청하는 학교에다가 학생 수만큼 기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올해 2월 달에 540대가 내려왔습니다. 크롬북 540대.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가 그렇게 안 많아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저희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 한 명당 크롬북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540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저희들의 숙제였습니다. 숙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크롬북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다음에 크롬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크롬북 충전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크롬북 운영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한 1년 동안 고민하고 새롭게 뭐 새로운 것들을 바꿔야 되면 또 바꾸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또 새롭게 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반복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학교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이 네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크롬북을 써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크롬북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크롬북 관리하기 위해서는 CU,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크롬북 충전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운영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크롬북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게 오늘 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롬북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잠깐 적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우리 자주 봅니다. 내 PC 기밀 하다 보면은 한 달에 몇 번씩 업데이트를 하다가 보면은 업데이트 기다리면 한 2,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노트북 잘못 모든 별로 애들 줬다가 작업하다 보면은 이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한 10분, 20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크롬북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롬북에는 자동 업데이트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은 초기화하는데도 2분, 3분만 하면 초기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오류 사항이나 힘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크롬북입니다. 그리고 크롬북은 탭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문서 작업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탭에서는 애들이 아무리 자판을 잘 친다 하더라도 화면을 터치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또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더라도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크롬북에는 이 키보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다시피 펜이 있습니다. 펜으로 화면 터치 및 줄치기, 판서,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크롬북이라서 크롬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크롬북에는 탭처럼 여기 화면 위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180도 접어버리면 이렇게 딱 접으면은 뒷면은 키보드고 앞면은 화면대는 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뒷면 카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에서 뒤쪽 카메라 또는 탭에서의 뒷면 카메라 역할을 하고요. 앞면 카메라는 내 화면 셀카를 찍을 때 쓰는 카메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한 번씩 온라인 과제 수행하고 나서 그걸 찍어 올릴 때도 바로 이 카메라 바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뭐 휴대폰 올려가지고 뭐 메일로 보내고 또는 뭐 갤러리 올린다든지 밴드 올린다든지 뭐 카톡에 보낸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게 크롬북입니다. 그래서 크롬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몇 가지만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크롬북 540대 하면은 학생들을 한 500대 주고 한 40대는 선생님들 줘서 선생님들 사용하게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한 4, 50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 크롬북은 선생님용이 아닙니다. 그냥 학생들 다 주면 됩니다.
다 주면 됩니다. 크롬북을 선생님들 저희 가지고 선생님들 이용해서 막 수업에 쓰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롬북에는 정말 웹 검색하고 문서 작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받으시면 거의 한 90%는 학생 주셔야 됩니다. 학생용으로 배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도 충분히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배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의 가장 기본 그 작동법만 선생님들 익히시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게 크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은 학생들이 수업 때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고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합수하는 그런 용어로 크롬북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수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 자체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노트북처럼 TV에 뭐 갑자기 미러링하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원격 제어로 접속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롬북 자체에 미러링, 그 다음에 데이터 테더링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싶다면 여기 C 단자로 되는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TV에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꽂았을 때는 크롬북 내에 설정에 기기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내장 디스플레이 미러링으로 선택해 주셔야지 처음 꽂으면 확장으로는 다릅니다. 확장. 그래서 이 확장이라서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이 화면이 크롬북 화면이 바로 TV에 똑같이 나갑니다. 크롬북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케이블 연결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확장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설정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롬북의 화면을 제 교사 화면에 땡기려면 다른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나 써서 그 제어를 받아서 화면을 띄워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크롬북은 아이들 작업용으로 쓰시고 선생님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감당됩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은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달린 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 상태에서는 이 크롬북이 노트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정말 아시는 분들이 미리 막 사서 사용해 보시고 막 했었지, 그 전까지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게 크롬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이나 호주에서 앞서서 학교에 많이 도입했을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크롬북들이 많이 보급되고 크롬북에 대해서 그 효율성과 중요성들을 좀 알아서 선생님들이 많이 구입하고 그걸 이용하고 수업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북의 기능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크롬북에는 말씀드렸듯이 펜이 있습니다. 펜. 그래서 이 펜이 있어서 언제나 이 펜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 크롬북을 접어서 터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크롬북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그런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에도 용이하고요. 작년 온라인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 카메라 들어와라, 카메라 없는데요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뭐 픽이 있는 거 찍어 올려라 하면은 휴대폰 안 찍었는데 못 옮기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크롬북이 만약에 온라인 수업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또는 수업 시간에 과제 실습하게 된다면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에는 USB 단자도 있고요. USB-C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USB 장치, 마우스, 메모리, 웹캠 등을 끼워서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USB 장치들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롬북 장점이 있습니다. 어플을 실행시켜 놓고 거기에 문서 작업 창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수업할 때 과제 수행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온라인 창을 띄우면서 오른쪽에 과제 수행 창도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북 자체에서 줌, 구글 미트,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까지도 별도 장치였습니다. 크롬북만 있으면 됩니다. 크롬북만 키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이크도 필요 없고요. 카메라 별도 필요 없고요. 거의 크롬북 하나로 이런 쌍방향 화상 수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제 수행까지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크롬북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제한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접속 못하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설정해 놓다든지
그 다음에 또 구글 클래스룸에서 크롬북에서만 사용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요. 크롬북을 작업하다가 또는 테스트 문제 풀다가 다른 데 검색하려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 메시지가 또 관리자에게 또는 그 수업 담당 선생님에게 메시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제 수행에서 통제하기가 쉬운 게 이 크롬북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에서 좀 이따 한번 실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같이 실습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스케치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공동 문서로 띄워놓고 아이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제가 진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1시간에 동영상 한 10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 동안 여러분 크롬북으로 자기가 뭐 비전, 꿈, 자기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여행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작성해봐라 하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웹도 검색하고 사진도 검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고 그렇게 해서 바로 1시간 안에 수업이 다 완성되도록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었던 게 이 크롬북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문서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작성하게 되고 그 작성하면서 1시간 딱 끝나면은 하나의 문서가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또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또 크롬북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검색에서 이미지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선정적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자동 필터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필요한 막 이상한 사진 뜨면 아이들 힘들 건데 다행히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스프레시트나 웹에서 검색해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필터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오롯이 파워워시 단어가 좀 새롭죠. 크롬북을 쓰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을 좀 뒤에 용어도 몇 개 보겠는데요. 용어들 봅니다. 그래서 초기화란 단어를 파워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씻어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워시 해버리면 빠르면 한 2, 3분 만에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보고를 하려면 1시간 잡아야 됩니다. 근데 크롬북 오류났다, 잘 모르겠다, 이상한 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또는 이러려 하면 파워워시를 눌러버리면 5분 안에 원상복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 OS는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CU라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면요, 그 회사의 이제 CU에서 자동 업데이트되는 기간들이 나옵니다. 보통 한 3년, 4년 됩니다. 저희 학교도 보니까 원래 사니까 2024년 6월까지는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걸로 나타나던데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매일 하던 내피시킴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크롬북 OS는 자동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내피시킴을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강력한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그 학교의 구글 클래스룸의 외부망에서 그렇게 막 강제로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쓸 수 있는 게 크롬북입니다. 그래서 크롬북 하면 일단 구글 클래스룸하고 연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롬북을 이제 우리 학교 아직 안 왔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관리 프로그램. 저희 학교가 작년에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에듀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교육청에서 할당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할당받은 거는 저희가 관리자 등록하고 관리자 그룹 설정하고 이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크롬북을 사면 자체 G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연수를 듣고 알았다면 작년에 벌써 이 작업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체 학교 계정이 없으면은 크롬북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받고 알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선생님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자체에 구글 계정이 없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크롬북 받기 전에. 그럼 받고 나면은 2번 작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할당되어 있는 관리자를 더 가면요. 지금 보면 사용자, 조직관리, 보안, 지원,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에 보면은 메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할당되어 있는 메뉴에서는. 여기서는 크롬북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3월 달에 아이들에게 기존 계정을 다 넣어가지고 쓰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크롬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새로 만들어서 재가입하고 다 초기화시키는 일들을 다시 해야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선생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크롬북을 신청하게 된다면 구글의 자체 계정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30일 유효 기간을 꽉 채워서 겨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학교에 만약에 구글 클래스룸에 계정이 신청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요. 메뉴가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확 달라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런 기기, 여기에 크롬북이라는 것들이 관리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들도 관리할 수 있고요. 계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이라는 얘기는 1학년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프데스크를 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정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학년 아이들 계정 초기화 시켜줄 수도 있고, 계정 만들 수도 있고, 전학생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다 사람들이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서는 교육청 계정했을 때는 저희가 일일이 다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관리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다면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 관리자를 빨리 할당 받으셔서 업그레이드 받으셔서 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기 부분을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기계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 학교에는 원래 540대가 배정됐고요. 이게 등록하기 전에 숫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540대가 저희한테 크롬북 관리할 수 있는 GEU 다시 말해서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단체로 배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다음 540대가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이걸 크롬북 한 대당 비용이 약 5만 원, 한 38달러라고 사이트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인상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올해부터 38달러, 약 5만 원, 부가세 포함 5만 원이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걸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구매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540대를 한 자리에 앉아서 포맷시키거나 그다음에 사용 제한을 걸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려달라는 메시지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540대를 각각 필요한 대수들을 뽑아서 포맷할 수도 있고요. 초기할 수도 있고요. 초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들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전교생에 있는 모든 크롬북의 배경화면도 임의로 막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다 하시려면은 반드시 학교 구글 지수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북의 CEU,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구매하시는 게 크롬북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솔직히 아직까지 학교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에 계정이 없는 학교가 혹시 교육청 계정 쓰고 계신 학교 있는가요? 교육청 계정 쓰고 계신 분? 자체 다 계정이 있는가요? 예. 교육청 계정 쓰고 있다면 이거는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롬북 받기 전에. 그래서 그 과정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설명하지 않고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PPT 보면 차례대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먼저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에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딱 만들고 나면은 30일 동안 무료로 살 수 있는 계정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30일 동안. 그리고 그 30일이 지나고 났을 때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일 안에 업그레이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소유권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이 우리 거다라는 것들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증을 하면 이제 그 구글에 영어로 메일을 한번 보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신청에 대한 구글의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뭘 요청했냐면요. 학교 홈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학교장 이메일, 그 다음에 학교장이 서신을 써서 거기에 직인을 찍힌 걸로 해서 구글 클래스 이거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 가지고 어디 쓸 거냐? 용도에 대해서 기록해서 메일을 보내랍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 해준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영어선생님한테 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위 찍어서 보내고 나서야 겨우 업그레이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저희한테는 한 4주,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가 마감인데 그때까지 겨우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한 2주 만에 끝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은 요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냐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교 홈페이지 주소와 그 다음에 학생 수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이런 규모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이게 연락처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만드시는 분이 개인 정보를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메일 주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를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들 때는 개인정보로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도메인을 소유할 수 있나요? 예, 사용할 도메인이 있다라고 학교 도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한 다음에 학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마스터의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드민을 하든 뭘 하든 학교 이름을 만들든 이런 마스터의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로 로그인해야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면 이제 수신 동의해서 하면은 이제 30일 쓸 수 있는 계정이 이제 다 만들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의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들어가 볼 수 있구나, 관리자료 이런 게 있구나, 메뉴를 확인할 수 정도입니다. 그리고 10개 정도는 계정을 임의로 만들어가 관리해 볼 수 있습니다. 10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승인 안 됐을 때 계정 만든다고 업그레이드를 업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업그레이드 돼야지만이 되는 절차였습니다. 10명까지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메인에 지메일의 계정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게 링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TX 코드라는 TXT 코드라는 코드를 학교 고유의 TX 코드를 확인하셔서 그거를 도메인 그 업로드하는 데다가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는 뭣도 모르고 연수에서 보니까 뭐 학교 계정을 구입했는 회사 도메인에 가서 그거 넣으면 된다 해서 그렇게 넣어서 한 2주 기다렸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편지를 몇 번을 보냈습니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들을 TX 메일을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업로드를 해줘야지 이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증명 TX 코드를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주셔야지 그게 입력되고 구글 관리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해서 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TX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자에 로그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관리 콘솔 설정에서 도메인 소유권 확인이라는 것들을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이 확인합니다 하면은 이제 TX 코드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공문에다가 붙여 넣어서 보내셔야지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이거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이 이제 지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서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고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청에 반드시 공문을 보낸다.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메인 등록 신청서에다 입력해서 공문을 발송해야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되고 나면 이런 기본 레코드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레코드 값들을 넣어주면 이제 저희 학교 도메인이 지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저한테는 힘들었던 3월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육청 발송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기본 절차였습니다. 필요하시면 네이버 내는데 보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저도 미리 알았으면 이걸 공부하고 신청했으면 시간을 단축했을 건데 하면서 했기 때문에 뒤늦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작성하고 구글 메일 확인하고 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구글 고객센터에서
메일이 옵니다. 학교장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줘야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래서 학교장님의 그런 직인이 지키는 편지글을 보내서 확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계정을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CEU를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저희 학교만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브 에듀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3월 달 지나서 원래 이제 크롬북이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크롬북을 어디다 보관을 할 것인가? 540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크롬북 보관하면 몇 개나 될까요? 최소한 15개, 20개 됩니다. 이걸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한 실에 다 채워도 540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각 교실에 크롬북 보관함 한 개씩 다 넣자. 그래서 크롬북 보관함을 각 교실에 다 집어넣습니다. 각 교실에 저희 8개 학급, 24학급인데 24개 교실에 크롬북 보관함이 각 교실에 다 있습니다. 한 개씩. 그리고 크롬북 보관함 안에는 이렇게 TV 밑에다가 잘 모셔놨습니다. 아이들 못 때리도록 칠판 옆 오른쪽에 TV 밑에다가 아이들 접근 안 하도록 잘 모셔서 이렇게 놔둬놨습니다. 그리고 한두 대는 이렇게 수업 연구실에 한두 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다행히 대구교육청에서 이렇게 일괄 지급해서 좋았던 게 거의 540개면요 2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선도학교 시청인 학교에 먼저 우선 배정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함도 교실 수만큼 주문했을 때 교육청에서 배정돼 내려왔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관함이 10개고 뭐 밖에 안 된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걸 일일이 수업 때 막 나눠주고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에 아예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실에 24대, 25대, 26대씩의 크롬북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필요하면 번호키로 열고 그리고 크롬북을 아이들에게 꺼내주고 그리고 사용하게 하는 데까지 한 5분만 하면 이게 배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치기 5분 전 거두면 다 보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크롬북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타임 말고는 사실은 크롬북으로 활용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꺼내서 아이들 작업하고 또 보관시키는 거 쉬는 시간에 해도 충분히 보관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북 보관함을 놓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번호 뭐로 할 거냐? 업체에서 주는 비밀번호는 1, 2, 3, 4입니다. 1, 2, 3, 4.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도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비밀번호도 업체에 알아보고 다 바꿨습니다. 전체 관리함의 비밀번호를 마스터 비밀번호를 다 바꿨습니다. 그거 바꾸고 그 다음에 각 교실마다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내선번호를 넣겠습니다. 내선번호가 한 7, 8자리 되기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 내선번호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 되면 애들 다 기억합니다. 최소한 7, 8자리 돼야지 애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실정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누구나 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선생님들 내선 번호를 이용해서 각 교실마다 번호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일반의 어떤 크롬북이 비밀번호를 알았다. 그러면 그걸 2반에 열면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각 교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내선 번호 7, 8자리 또는 9, 8자리 뭐 안 되면 휴대폰 번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대폰도 또 너무 공개적이니까 학교 전화번호는 애들 잘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몇 번이에요 하는데 앞에만 한두 개만 보지 다 7, 8자리를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각 교실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보면은 이건 탭 보관함입니다. 기존에 저희 학교에 탭이 한 60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탭 보관함은 보면은 각 단자마다 이렇게 USB가 있어서 꽂으면은 바로 충전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모니터링 됩니다. 지금 몇 번 탭이 충전 중이고 완성됐다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탭 보관함은 이게 장점인데 크롬북 보관함은요. 앞에 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멀티탭만 이렇게 한 30대 꽂을 수 있는 멀티탭만 장치된 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크롬북 자체가 노트북처럼 이렇게 아답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에 선반을 딱 꺼내면요. 그 아답터를 한 10개, 12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케이블을 쭉 뽑아야 됩니다. 뭐 업체에서 제점 설정해 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선생님 준다고 선생님들 드린다고 한 5, 60대를 빼놓고 있다가 뒤늦게 넣으니까 이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더라고요. 업체 다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롬북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반 딱 꺼내면 한 선반에 어댑터를 한 12개 정도 넣을 수 있고요. 케이블을 뽑아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 딱 넣고 나면 이제 케이블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뒷면은 초기 설정 때 보지 한 번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만 충전에 꽂고 저 위에는 자외선 살균기도 이렇게 2개 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팁이 있는데요. 이게 밑에 있는 번호하고 자리에 있는 번호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번 자리인지 2번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크롬북 보관함에 오시면 그 자리에다가 밑에다가 스티커를 꼭 붙여주십시오. 이 번호 안 붙이면 넣고 빼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크롬북 제일 밑 상단에는 가능하면 아이들 반번호 크게 보이도록 숫자를 크게 하시고요. 1번 크롬북이 1번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요 들어가는 슬롯 앞에다가 번호를 별도로 붙이셔야지. 안 그러면 넣고 빼는데 너무 힘듭니다. 차례도 넣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몇 번이 없는지도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반드시 크롬북 앞쪽에다가 번호 스티커를 꼭 붙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빼고 넣는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본 경험으로 했습니다. 한 달 운영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붙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이나 탭 보관함에서 가끔씩 저희 탭 보관함이 한 1년 지나면 가끔씩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업체 불러 했는데 보니까 업체에서 먼저 긴급 사항으로 여기 뒤쪽에 보면 콘센트를 빼보랍니다. 빼보고 여기 볼펜 이런 거 살짝 당기면은 퓨즈가 나옵니다. 퓨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퓨즈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손가락으로 탁 당기면 이렇게 퓨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예비 퓨즈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퓨즈를 뽑아서 퓨즈 나가는 거라고 교체하면은 응급처치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선생님 이거 해야 되냐?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응급처치로 전원이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퓨즈 확인이 가장 일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상은 서비스센터를 부르셔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원이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퓨즈 확인이 1차 할 수 있는 제 일인 것 같습니다. 퓨즈 확인 이상 없다 그러면 AS 불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 보관함도 뒤에 보면 전원 옆에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 보관함도 뒤에 퓨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어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CEU,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크롬북의 교육을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CEU 프로그램을 꼭 사셔서 이래야지 하드웨어를 상태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리얼 넘버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정책, 네트워크, 공개 세션, 키오스 기능 등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CEU입니다. 그래서 키오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굳이 뭐 크롬에서 우리가 로그인 안 해놨더라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나 프로그램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뭐 책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바로 키오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키오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롬북의 여러 가지 상태나 사용 제한, 그다음에 초기화, 파워워시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CU 기능입니다. 그래서 CU 용어라는 거 크롬북을 접하게 되면 자주 보는 게 CU입니다. CU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롬북을 기업 버전으로 등록하게 되면요. 용어들이 프로비저닝이라는 걸 씁니다. 프로비저닝. 이 프로비저닝 됐다 하는데 프로비저닝 뭐야?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자꾸 보게 되면 이게 와닿습니다. 권한 설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학교 크롬북으로 등록했다 하면은 등록을 하고 나면 프로비저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폐기하게 된다. 더 이상 안 쓰게 된다. 그러면 프로비저닝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리 설정됐냐 안 됐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이라는 의미는 권한 설정이 됐냐 안 됐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파워워시라는 거는 초기화는 초기화. 초기화하는 방법은 크롬북을 초기화하려고 하는데 막 계정 들어가고 막 힘듭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크롬북을 전원 단추를 누르시고요. 사용자 전원에서 그냥 로그오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로그오프 됩니다. 로그오프 된 상태에서는 파워워시가 자동입니다. 어떻게 되냐. 컨트롤 알트 시프트 R이라는 단추만 누르면요. 바로 컨트롤 알트 시프트 R이라는 단추를 누르면은 초기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안 나타나네요. 예. 그래서 요 단추만 누르면 초기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겠습니다. 파워워시 시작해버리면 2분 후에는 완전 초기화돼 버립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크롬북 자체 파워워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CU에서
초기화하고 나면요. 설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크롬북을 키면은 자동 초기화 전환 작업으로 전환대가 시작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파워워시라는 단어가 크롬북 초기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요 단축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R 이걸 누르시면 다시 시작하게 해버리면 처음 상태 되어버립니다. 크롬북을 받았던 처음 초기화로 돌아간다. 이 정도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크롬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켜야 됩니다. 키고 나서 학교 AP 무슨 망을 잡으셔야 됩니다. 각 학교에 배정될 겁니다. 그리고 크롬북에는 배정하고 나면은 이렇게 교육청에서 구매했을 때는 이런 크롬북마다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터넷을 접속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등록하시고요. 등록하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 뭐 사용 누가 하겠냐 내가 하겠다 하고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왼쪽에 있는 기업용 등록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업 등록. 그랬을 때 앞에 만들었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여기에 넣어야지 관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프로 버전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 버전이. 그래서 이 기업용 등록 요걸 꼭 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기종에는 보면요, 이게 기업용이 밑에 엔터프라이즈로 바로 메뉴 뜹니다. 옵션 누를 필요 없이. 옵션 더보기 안 눌러도 밑에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나오면요, 그걸로 쓰시면 그게 바로 기업용 등록의 메뉴입니다. 그게 안 나타난 경우는 옵션 더보기를 누르셔야지 기업용 등록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발급받았던 학교 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메인도 임의로 그 CU에서 설정하면요, 자동으로 학교 도메인만 계속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다 앞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초기니까 그때는 계정을 다 치셔야 됩니다. 다 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CU 등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등록되고 나면 아까 제 학교에서 봤던 것처럼 540대 중에 몇 대가 지금 등록돼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어느 계정에서 등록했다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몇 학년 몇 반에 있는 크롬북이 몇 대다 정도까지도 다 파악됩니다. 그래서 요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그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크롬북 켰을 때 와이파이 잡고 AP 잡고 그 다음에 계정 넣는 과정 그리고 CU 등록 절차가 기업용 등록으로 꼭 들어가셔야지 CU 등록이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사용했다면 다시 파워워시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다시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해놨습니다. 파워워시 복구 USB인데 사실은 복구 USB 만들 필요는 없지만 몇몇 크롬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오류가 생긴 게 있습니다. 초기화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급하면 이 부팅 USB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롬북을 제공해 줍니다. 사이트에서. 그래서 참고로만 그래서 복구 유틸리티 요 사이트 딱 누르시면요. 링크를 누르시면 복구 유틸리티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또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업그레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설치되어 있는 업그레이드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USB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팅 USB를. 그래서 혹시나 크롬북을 초기화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다시 깔아야 된다면 이 부팅 USB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복구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복구 USB 만들 때는 그 기종을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제가 한 3-4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충 이거 삼성 거니까 삼성 USB 메모리 받으면 되겠지 싶어서 이미지를 넣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기기의 이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 USB를 만들기를 해놓으시면 혹시나 크롬북을 복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옛날 윈도우 10이 안 깔리는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종의 크롬 USB 요거 이미지를 그 기종에 맞게 다운받아야 됩니다. 넣으시면 노트북, 옛날 노트북도 크롬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롬 이미지는 그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혹시나 USB 만들어서 옛날 안 쓰는 구형 노트북을 크롬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그러면 이 크롬북 모델을 뒤에 봐도 안 나옵니다. 앞에 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을 알려면은 ES 프레시 파워 단추를 누르면요 이런 관리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관리자 모드. 거기에 보면 이 기종이 모델이 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맞는 이미지를 다 들어오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USB가 만들어진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2-3번밖에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복구시키는 것도 한 2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만들어서 복구할 수도 있고 노트북을 크롬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룹별 설정할 건데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러 가지 저희 학교 배경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설정 들어가서 맞춤형 배경화면을 업데이트 해가 딱 올리면 저희 학교 모든 크롬북은 이 배경화면 뜹니다. 이 배경화면. 왜냐하면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배경화면도 바꿀 수 있고요. 필요한 학교에 쓰는 어플, 그다음 학년별로 필요한 어플들을 차례대로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이 CU의 강력한 관리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크롬북은 어떻게 많이 쓰냐? 제 학교에서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고 나서 동영상 보고 나서 자 자기 테스트 해봐라 한 10분 테스트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올려라 하면 애들이 여기에 과제 시트에 이거를 수정 권한 해주면요 1번이 자기 결과들을 딱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영상 보고 설명하고 제가 한 테스트 해보고 간이 테스트죠. MBTI 테스트 해보고 자 입력해라 하면 아이들이 자기 나왔던 결과들을 딱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한 시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시 작업이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동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별로 자기 이름 철학하면 여기 뒤에다 이름 다 칩니다. 시트 2, 3에도 그런 걸 쳤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이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크롬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각자가 테스트 해보고 각자가 바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진로 시간 같은 경우에서도 뭐 본인의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서 제가 스케치 파일을 복사 기능으로 줬습니다. 복사 기능으로. 그러니까 복사 기능 주면은 자기 작성해서 보내면요. 각각 보내집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동시 작업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복사 기능 해버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동시에 저한테 과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지도 검색해서 넣고요. 그림도 그래서 저는 건축가 되어서 나만의 멋진 집을 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복사 기능을 해서 하면 아이들이 각각 이렇게 파일 하나하나씩 저한테 보내집니다. 그럼 제가 뭐 평가해주고 채점해주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게 크롬북이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영상 보고 설명해주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라까지도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크롬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존경하는 인물을 만들어봐라 하면 아이들이 이런 작업들을 이건 다 수정 권한으로 합니다. 자, 사실은 지금 그럼 이런 크롬북을 이용해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작업해보는 것들을 한번 실습해보고 싶었었고요. 그런데 강의가 한 30분 하고 끝나고 나면은 한 15분 실습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실습을 지금 사실은 몇 분 안 남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제가 한번 과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클래스룸 과제 실습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수업 가보면요. 수업에 가보면은 혹시 주소를 클릭하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링크 주소를 채팅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링크 주소 한번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입니다. 참고로 혹시나 지금은 실습해볼 시간은 안 되기 쉽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여기 PPT 자료도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나도 뒤늦게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들어와서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방향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복사형 또는 수정형 또는 보기형 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기형은 애들이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신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밴드에 질문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또 연락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혹시 궁금한 거나 하면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정보가 있다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해 주시면 어,
예, 따로 없으신가요? 예, 일단 제가 그 PPT 자료는 아까 공유해드렸던 구글 클래스룸에 거기 수업 자료실에 가면은 보실 수 있도록 탑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공유, 그다음에 자료 수정, 자료 보기, 그다음에 복사 기능을 썼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한번 실습처럼 했는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방에 혹시나 한번 들어가 보시고 클릭 누르시면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고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 계정을 로그인하셔야지 그 방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 들어오시고 혹시나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조사해서라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없으신가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강의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지금 수업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많은 탭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좀 서로서로가 공유해서 좋은 팁들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동의서나 혹시나 스마트 기기 대여 뭐 동의서 같은 양식이 있다면 바로 제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들을 참고한다면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